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라디오로 잘 안 들리시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저희 YTN 라디오 앱도 있습니다. 이거 깔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부 순서는요.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면 관련해서 사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이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관련해서 배종찬 특혜 연구소장 연결해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선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워싱턴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기 전에 일단 네. 오늘 우리 새벽에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좀 보셨습니까?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길게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 서쪽 계단의 의미가 바로 그 계단을 통해서 시위대가 난입을 했던 것이거든요. 밀고 들어갔죠. 통합된 미국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수만 명의 원래는 군중들이 참여를 하는데 코로나 국면이 또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된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미국 국가를 부른 레이디 가가에 주목을 해보는데 우리도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는 미국 유명 팝 가수거든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그렇게 트럼프를 싫어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또 취임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했거든요. 후보 시절에도. 그런 만큼 앞으로 한반도 평화 또 한미 동맹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지난 월요일에 있었는데 지지율 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대통령의 이 신년 기자회견이 오롯이 반영되는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속속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봐야 될 텐데 대통령 지지율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고 월요일을 발표됐던 조사 결과인데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7.9%, 35% 가까이까지 떨어졌던 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반등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60%대에서 57.6%로 낮아졌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는요. 오늘 새벽에 또 새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 네, 그게 또 엠바고가 걸려있어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지층은 약간 좀 결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중도층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 이게 뭐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은 분명히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표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박에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신년 기자회견 때 완전히 또 풀리지 않은 그런 궁금증들도 있는 것이고 또 약간의 논란도 있습니다. 아동 또 입양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의 경우에는 임기 초반이나 중반에 비하면 후반기로 가게 되면 좀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만큼 경제 관련 이슈들, 부동산 또 코로나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회복되고 성과가 나올 때 또 검찰개혁 피로감으로 이탈했던 중도층들이 또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또 코로나 백신이 이제 2월 달부터 접종이 되면 이런 현실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적으로는 2월 설 명절 연휴 민심의 평가를 거친 이후에 중도층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 결과는 신년 기자회견 이게 반영이 사실은 거의 안 된 거로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정상으로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엠바고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논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년 기자회견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똑같을 것 같습니까? 기자회견의 효과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통을 한다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설명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비전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2시간여 가까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효과는 있는데 이전에 비하면 이 반등하는 속도나 또
이 비율은 조금은 네. 이전보다는 더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특히 뭐 보궐선거가 네. 있는 쪽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관심이 큰데 서울과 그렇죠. 부산. 이제 예.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과 부산의 지지율이 어떤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은 결국에는 이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은 상당히 지원을 받는 셈이 될 테고 그렇지 예. 않다면 후보가 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35%, 예. 더불어민주당이 26.3%로 나타났고요. 예.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40.1%, 예. 더불어민주당이 26.1%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이게 부산, 부울경을 합해서 통계 처리된 결과인데 예. 이것만 보면은 또 국민의힘의 예. 지지율이 또 높게 나타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후보자의 득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얼마만큼 지지율을 또 득표로 끌어낼 수 있는지는 또 선거에서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중요 이슈도 좀 보죠. 이재용 네.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뭐 사실 뭐 이를테면 집행유예 받는다 뭐 지금처럼 아니면은 그전처럼요 아니면 또 실형 선고 받고 또 구속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실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관련돼서도 뭐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니다. 예. 재벌이라고 해서 그동안 사모법칙처럼 집행유예가 뭐 곧잘 나왔던 그런 것이 말이나 되느냐. 예. 부적절했다. 이런 네네. 의견인데 국민 여론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열을 받아서 19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예. 과하다.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가볍다. 오히려 더 중형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네. 24.9%. 적당했다가 21.7%인데 좀 가볍게 보거나 좀 더 중형이 내려졌어야 됐다. 또는 적당하다를 합해보면은 예. 약간 46% 정도 되고 예. 또 과하다가 46%니까 거의 찬반으로 나누어 본다면 네네. 한 팽팽한 결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송구하다라고 또 표현을 했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부동산 거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양도세 이 완화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예, 근데 여론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양도세 완화가 거론됐던 큰 이유 중에 이제는 예.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집을 내다 팔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예.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다 팔면 상당히 또 부동산 문제가 예. 또 가격 안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네.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반을 물어봤는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약 50%인 예. 50.1%로 나타나고 절반 정도죠. 예, 절반 그런데 정도.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도 예. 40.8%로 나타나는데 이건 좀 지역별로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서울의 경우는 양도세 완화를 찬성한다가 이 전체 조사 결과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고 예. 그리고 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영남 지역도 네. 대체적으로 양도세 완화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예.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양도세 완화 반대한다가 54.5%로 더 높았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연령대에서는 예. 양도세 완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이 많이 나오게 되면 예. 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도 좀 내려갈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진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 연령대가 높은 60대와 70세 이상은 양도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저 선거 얘기 좀 해보죠. 네. 어제였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장관이 이제 결국 사의 표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출마 본격화되는 양상인데 여야 구도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동안 이 박영선 장관 출마에 놓고는 상당히 그러니까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나오는 것이 확실시 되는데 어제 이제 사의 표명을 하고 이제 전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곧 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이미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던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가는 결과를 많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고인 박 전 장관이 앞으로 내부 경선이나 본선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발휘할지 여부. 그러니까 이 여권 내의 경쟁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 가까울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느냐. 왜? 박 전 장관도 현 정부의 또 장관이고 우상호 의원은 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수 야권에서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나경원 전 의원 또 오세훈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유력한 후보로 또 올라 있는데 이 야권은 뭐 어떤 다른 변수보다도 단일화 변수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못 받아들이는 반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각각 후보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3월 초경 이 단일화가 얼마만큼 순조롭게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 각각 출마를 하느냐 이것이 보수 야권 또 서울시장 구도에서는 아주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어떻습니까? 뭐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단일화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텐데 단일화는 아주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7년도 대통령 선거를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당시 이제 김대중 후보의 경우에는 7월에 실시되었던 동아일보와 동설 리서치, 동아일보와 동설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회창 후보보다도 더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낮았었는데 실제 대선 득표율은 40.3%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인재 후보가 경선에 불복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 당시의 여권은 단일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창 이 후보와 이인재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은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필 후보와는 김대중 후보가 이 DJP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대선 승리의 큰 발판이 됐는데 그만큼 97년도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단일화에 성공한 김대중, 김종필 후보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지만 이해창, 이인재 후보의 분열은 결국 이 실패로 끝났다는 이것이 바로 단일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